63세 버스 기사, 국제 포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다.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63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래도 아직 건강한 편이라 다행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도시개발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더군요. 세계 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모인다고 서울이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보여줄 거라고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저 평소보다 도로가 더 막힐 거란 의미였죠. 버스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273번 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째 함께한 친구 같은 녀석이죠.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충분, 브레이크 정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첫 정거장에서 젊은 교통국 직원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28살쯤 됐을까요? 항상 밝고 씩씩한 아가씨였죠. 지연이가 클립보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기사님, 오늘 행사장 주변 노선은 조심하세요. 외국 VIP들 많이 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심코 영어로 대답했던 겁니다. 지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며 넘어갔죠. 아마 제가 드라마에서 들은 말을 흉내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저에겐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까지 저는 김포공항에서 일했죠. 대한항공 지상직 직원으로 10년 넘게 외국 승객들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렇게 버스를 몰고 있죠. 아침 햇살이 차창을 비췄습니다. 출근길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죠. 학생, 직장인, 할머니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렸죠.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다음 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고 행사장 근처는 이미 교통 통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도로 곳곳에 서 있었죠. 외국인들을 태운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버스를 몰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그 화려한 행렬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런 VIP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죠. 지금은 그저 이름 모를 버스 기사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행사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 2시에 개막식이 있다고 했죠. 글로벌 스마트시티 기업의 리차드 벤틀리 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리차드 벤틀리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행사장 근처에 도착하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원래 노선대로 갈 수가 없었죠. 우회도로는 이미 차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언제 도착해요? 병원 예약 시간 늦겠는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20년 전 공항에서 일할 때도 이런 상황은 자주 있었죠.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게이트가 바뀔 때마다 승객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른 루트를 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행사장 뒤편으로 빠져나가려 했죠. 이 동네에서 10년을 운전했으니 샛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뒷문 앞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젊은 행사 관계자가 손을 들며 막아섰죠.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차 세우세요? 교통 흐름 방해되니까 좀 비켜주세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앞쪽이 막혀서 우회하는 중입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해서요. 그 남자는 고웃음을 쳤습니다. 버스는 정해진 노선으로만 다니세요. 여기는 VIP 차량 통행로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이 막다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행사용 차량들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최소 30분은 걸릴 거였죠. 제가 조언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로 들어오시면 아저씨, 그냥 버스나 운전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남자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후진시켰죠.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길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은 저를 그저 운전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창밖으로 행사장이 보였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글로벌 스마트 시티의 미래라는 문구가 영어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였죠. 저도 모르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세계 각국의 중요 인사들을 맞이하던 시절 말입니다. 그때는 저도 정장을 입고 당당했죠.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그때 동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버스는 천천히 행사장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 그 관계자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VIP 차량들이 막다른 길에 갇혀버린 것 같았죠.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경험이 학력이나 직위보다 중요한 법인데 말입니다. 승객들을 모두 내려드리고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죠. 저는 휴게실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저는 휴게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선 행사 소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리차드 벤틀리 회장의 기조연설이 시작됩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기업의 대표인 벤틀리 회장은 리차드 벤틀리,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TV를 봤죠.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지연이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통역사가 실종됐대요. 휴게실에 있던 다른 기사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말했죠. 영어 통역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요. 식중독인지 뭔지. 행사장이 난리가 났어요. 20분 후에 연설인데 통역사가 없다니. 저는 김밥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쉽겠어요. 전문 용어도 많고 즉석에서 동시 통역해야 하는데. 게다가 리차드 벤틀리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대요. 발음 하나 틀려도 지적한다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맞다. 기사님, 아침에 영어로 대답하셨잖아요. 혹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 들은 거 따라 한 거예요. 지연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죠. 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말이죠. 행사장은 제가 다음 운행을 시작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잠시 상황을 지켜봤죠.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아직도 못 구했어. 10분밖에 안 남았잖아. 시청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 행사 제대로 안 되면 예산도 날아가고 너네 다 책임질 각오해. 서울시 망신이야, 망신.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죠. 25년 전 공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대표단 통역사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제가 대신 나섰던 기억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스태프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어 잘하는 직원 없어. 다들 일상회화 정도만. 전문 용어는 무리야. 미치겠네. 정말 국제적 망신이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였죠. 버스 기사 복장을 한 63세 노인을 그들이 믿어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통역해볼까요? 스태프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은 저를 보더니 몇몇은 피식 웃었죠. 아침에 만났던 그 젊은 관계자가 저를 알아보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침에 그 기사님이시네요. 기사님, 그냥 버스나 운전해 주세요. 여기는 기사님이 나설 때가 아니에요. 다른 스태프도 거들었습니다. 아저씨, 영어 한두 마디 안다고 통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문적인 일이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공사에서 일했습니다. 지상직으로요. 10년 넘게 외국 손님들 상대했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들이었죠. 시청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항공사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20년 전까지 대한항공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근무했습니다. VIP 라운지 담당이었죠. 시청 관계자가 고웃음을 쳤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때랑 지금이 같을 것 같습니까? 영어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사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공항에서 단순히 체크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 지원 업무도 했고, CEO들의 통역도 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영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죠. 케이블 TV로 CNN을 보고 인터넷으로 해외 뉴스를 읽었습니다. 버스 운전하면서도 팟캐스트로 영어 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셔도 됩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 좀 번역해 보세요. 화면에는 스마트시티 관련 영문 기사가 떴습니다. 전문 용어가 가득한 글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고 매끄럽게 번역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용어들도 정확히 설명했죠. 도시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이 더 어려운 문장을 보여줬지만 저는 막힘없이 번역했죠. 그때 행사장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5분 남았어. 아직도 통역사 못 구했어. 시청 관계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기사님,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나를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가 엄포를 놓았습니다. 단, 실패하면 저희는 모른 척할 겁니다. 기사님이 자원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라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죠. 대신 제대로 해내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자는 대답 없이 저를 행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죠. 아침에는 그저 평범한 버스 기사였는데 이제 국제 행사의 통역을 맡게 되다니 말입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스태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예비로 준비된 검은색 재킷이 있었습니다. 조금 꽉 끼긴 했지만 유니폼보다는 나았죠. 넥타이를 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매는 넥타이였습니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사숙녀 여러분, 곧 리차드 벤틀리 회장님의 기조연설이 시작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대기하며 심호흡을 했죠.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왜 하필 버스 기사가? 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이 행사를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요. 무대 위로 리차드 벤틀리가 올라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답지 않은 나이와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통역사야. 나이가 좀 많은데 괜찮을까? 리차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동시통역 장비를 착용했죠.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20년 전 자주 하던 동작이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리차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숙녀 여러분, 오늘 서울에 오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20년 전에 저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의 억양, 속도,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역동적인 도시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전문 용어들도 막힘없이 통역했죠. 도시 인프라,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 같은 단어들이 술술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변했죠. 리차드도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는 점점 더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시티의 미래, 인공지능의 역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하지만 저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도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하지만 더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한국 청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죠. 15분쯤 지났을까요? 리차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청중을 둘러봤죠. 리차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죠. 25년 전 저는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죠.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거든요. 유언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저도 통역하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5년 전, 그때 저는 김포공항에서 일했죠. 저희는 서울에서 아버지가 주둔했던 파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공항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여성과 10대 소년. 소년은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항 직원이었죠.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기차표를 사주고 플랫폼까지 안내해줬죠. 심지어 도시락까지 사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들을 도왔던 기억. 소년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남자의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이철수라고 했죠. 명함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순간 제 통역이 멈췄습니다.
행 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리차드가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파란 눈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했죠.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때 그 한국인 직원처럼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든 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관객들이 수군거렸죠. 왜 통역이 멈췄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리차드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통역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철수입니다. 리차드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죠. 25년 전 제가 준 그 명함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로고와 함께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이철수 씨입니까? 1999년 김포공항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리차드가 갑자기 저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입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그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대한항공에 연락했더니 이미 퇴사하셨다고 하더군요. 행 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리차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25년 전 저를 도와주신 그 은인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리차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그저 저희를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에 빠진 한 소년에게 희망을 주셨죠. 타인을 돕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저희와 함께 파주까지 가셨잖아요. 아버지가 계셨던 부대 자리까지 찾아주셨고요.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과 함께 파주까지 갔었죠.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곳에서 리차드는 아버지를 추모하며 울었고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리차드가 청중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도시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저는 그의 말을 통역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니. 게다가 제가 한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에 이런 영향을 줬다니 말입니다. 철수 씨, 그때 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까? 리차드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마이크가 제게로 향했죠.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9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인간의 도리니까요. 동역 이어폰을 낀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죠. 리차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왜 항공사를 그만두셨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05년에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죠. 오늘도 사실 근무 중입니다.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단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리차드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사시라니. 그런데 이런 완벽한 통역 실력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어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처럼 말입니다. 리차드가 저를 다시 한번 꽉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였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을 돕고 계시는군요. 버스로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비록 방식은 달라졌지만 말입니다. 공항에서 버스로, 하늘에서 도로로. 하지만 본질은 같았죠. 리차드가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철수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행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청 관계자들은 입이 떡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를 무시했던 그 젊은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죠. 지연이는 행사장 뒤편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리차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이철수 씨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25년 전 당신이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이제 제가 당신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죠. 마이크가 수십 개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행 시간이 되어서요.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워했지만 리차드가 나서서 정리해줬습니다. 이철수 씨의 책임감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대기실로 가서 버스 기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평범한 버스 기사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리차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철수 씨,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희 회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서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 도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버스 기사일 뿐이죠. 리차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도시 전문가입니다. 10년간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왔잖아요. 어디가 막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불편을 겪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새벽부터 심야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바쁜 발걸음, 학원 가는 학생들의 피곤한 표정, 병원 가는 어르신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겁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죠. 영광입니다. 다만, 운전석은 아직도 좋습니다. 버스는 계속 운전하고 싶습니다. 리차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오전엔 버스 운전, 오후엔 자문회에. 어떻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게 저다운 삶이었습니다. 현장과 회의실을 오가는 삶 말이죠.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죠. 내일 신문 일면은 이 사진으로 도배될 겁니다. 버스 기사와 글로벌 CEO의 25년 만의 재회 같은 제목으로 말이죠. 행사장을 나오며 버스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투덜거렸죠. 아이고, 기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른 버스 타려다가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핸들, 익숙한 계기판.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꺼져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죠. 높은 빌딩, 좁은 골목, 분주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앞으로 일할 무대였습니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라디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국제도시개발 포럼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급히 투입된 63세 버스 기사가 완벽한 통역을 해낸 것은 물론 기조연설을 한 리차드 벤틀리 회장의 25년 전 은인으로 밝혀져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버스 기사가 통역을? 63세의 영어를 그렇게 잘한대요. 와, 대단하시네. 한 젊은 승객이 스마트폰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사진. 우리 기사님 아니에요. 순간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의 버스 기사입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이죠. 한 중학생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영어 방송도 듣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의 버스를 타고 있었네. 자랑스러워요. 기사님,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20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25년 전 그 소년을 만났던 날도 이런 노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저는 다음 정거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켰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음은 시청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그 시청은 제게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나치는 정거장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곳이 된 거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죠.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목적지가 생겼을 뿐입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렸습니다. 저는 빈 버스를 차고지로 몰았죠. 내일도 저 차를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운전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불편을 기억하고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기도 하죠. 차고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내렸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왔죠. 철수 형, TV에서 봤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일도 첫 차 운전해야 하니 일찍 자야겠네요.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차드였죠. 철수 씨, 내일 저녁 시간 되시나요? 프로젝트 팀과 첫 미팅을 하고 싶은데요. 네, 운행 끝나고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수 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여전히 그때와 같은 분이셔서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람의 가치는 그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마음이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영웅일지 모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도시를 설계하는 일. 63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도 하지만 설렙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버스 기사 이철수의 하루가 끝났지만 새로운 이철수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